비가 내리는 날, 신호등 앞에서 람보르기니를 바라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 눈에는 그저 평생 가질 수 없는 꿈으로만 보였죠. 젖은 우비를 입고 배달 오토바이 위에서 떨고 있던 32의 저는 그 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과 제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그 람보르기니를 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창 너머 그룹의 CEO 김준영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배달 기사가 어떻게 중견 기업의 대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유리창 너머의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유리창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유리창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능성을 가두고 있죠. 제 유리창은 나는 평생 람보르기니를 살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유리창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도 그 유리창을 깨고 나올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두시고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이 영상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32의 나이에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우비를 입고 바람이 거센 날이면 바람막이를 챙겨 입었다.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달려야 했다. 생계를 위해서였다. 내 이름은 김준영. 한때는 나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아버지는 중견 기업의 임원이었고 우리 가족은 강남의 아파트에 살았다.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나는 대학을 중퇴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배달을 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도로 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검은색 람보르기니 한 대가 내 옆에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안에서 한 남자가 나를 바라봤다. 그는 내 또래로 보였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랐다. 혹시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네, 그럼요. 그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어준 후 나는 말했다. 멋진 차네요. 저는 평생 이런 차 살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팠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건 마치 내 인생에 대한 선고문 같았다. 남자는 잠시 날 바라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다. 당신은 지금 유리창 안에 갇혀 있군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유리창 안에 살아요. 그 유리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 유리창이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두기도 해요. 신호가 바뀌었고 람보르기니는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유리창? 나를 가두는 유리창? 그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작은 카페를 발견했다. 유리창 너머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이상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들어갔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벽에는 책들이 가득했다. 나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때 누군가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혹시 책 좀 읽어보실래요? 그는 카페 주인인 듯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지만 눈빛은 젊고 활기찼다. 네? 아, 네. 그가 건넨 책의 제목은 부의 추월차선이었다. 나는 무심코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운이 아니다. 그것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술이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갑자기 람보르기니 남자의 말이 떠올랐다. 유리창 안에 갇혀 있다고? 흥미로운가요? 카페 주인이 물었다. 네. 그런데 왜 저에게 이 책을 주셨어요? 당신의 눈빛이 제 예전 모습과 닮았거든요. 저도 한때는 배달 일을 했어요. IMF 때 모든 걸 잃고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어요. 그걸 돈의 그릇이라고 해요. 10억 원의 그릇에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에는 1억 원이 담깁니다. 그릇이 작으면 우연히 큰 돈이 들어와도
다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그 그릇을 키울 수 있죠? 먼저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해요. 당신은 지금 나는 평생 람보르기니를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 생각이 바로 당신을 가두는 유리창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뇌리를 강타하는 번개와 같았다. 나는 그날 밤 카페에 오래 머물렀다. 카페 주인 이석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도 IMF 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사고방식을 바꾸고 도전을 거듭해 지금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준영 씨, 성공한 사람들은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행운은 손에 꼽힐 정도로만 오기 때문에 한정된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많은 시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유리창 너머 카페를 찾았다. 배달을 마치고 나면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이석현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나에게 많은 책을 추천해 주었고 나는 그 책들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한 달 후 이석현 씨는 나에게 제안했다. 준영 씨,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지 않을래요? 저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려는 의지가 있죠. 돈은 오로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됩니다. 당신은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제안은 내게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유리창 안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유리창 너머 배달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배달하는 서비스였다. 내가 배달 일을 하며 쌓은 경험과 이석현 씨의 사업 노하우가 만나 시너지를 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다. 첫 달에는 적자가 났고 둘째 달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고 우리의 서비스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제 그만둘까요? 나는 이석현 씨에게 물었다. 준영 씨, 기억해요. 매트를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힐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몇 번 휘둘러 본 것뿐이에요. 그는 나에게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과 가치를 타인에게 알리고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서비스의 방향을 조금 바꿨다.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각 고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는 매일 밤 고객들의 피드백을 분석하고 서비스를 개선했다.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의 서비스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우리의 진심과 노력을 알아봐 주었다.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직원 20명의 작은 회사가 되었다. 2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그리고 3년 후 나는 검은색 람보르기니를 샀다. 그날 나는 예전에 배달하던 그 도로로 다시 갔다. 비가 내리는 도로 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한 배달 기사가 내 옆에 멈춰섰다. 나는 창문을 내리고 그에게 말했다. 혹시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어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멋진 차네요. 저는 평생 이런 차 살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지금 유리창 안에 갇혀 있군요. 하지만 그 유리창은 깨질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과 의문이 가득한 눈빛. 그 눈빛을 보며 나는 3년 전의 나를 떠올렸다. 이 카드를 받으세요. 유리창 너머 카페에 한번 들러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에게 카드를 건네고 떠났다. 백미러로 그가 카드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날 유리창 너머 그룹은 배달, 물류,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중견 기업이 되었다. 나는 이석현 회장의 뒤를 이어 CEO가 되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성취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의 유리창을 깨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도 나는 종종 유리창 너머 카페에 들른다.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은 이것이다. 여러분 안에는 모두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잠재력과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세운 유리창 때문에 제한된 시야로 살아갑니다. 그 유리창을 깨세요.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보세요. 부자가 되는 길에는 반드시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은 바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그 유리창을 깨세요.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보세요. 부자가 되는 길에는 반드시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은 바로 여러분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IMF로 모든 것을 잃고 배달 오토바이를 타던 김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리창 너머 그룹의 CEO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제가 저를 가두고 있던 유리창을 깨뜨리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분명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평생 람보르기니를 살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유리창에 갇혀 계십니다. 그 유리창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가두고 있습니다. 저 김준영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유리창은 무엇인지, 어떤 사고방식을 바꾸고 싶은지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과 성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세상에서 만나요.